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준다. 동산이형 리포트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임대차 입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참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임대차 입법, 악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 꼭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말들이 많아서요. 그 야당이죠. 민주당에서 전세를 10년 동안 보장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입법은 원래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렸었죠. 이 임대차 3법에 들어가 있던 게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였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도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5% 이내로 임대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 2+2라고 얘기를 하죠.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조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들이나 뭐 사위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계약갱신을 못하게끔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임대인분들은 그 자기 주택을 갖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추가로 이제 다주택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계좀비속이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려는 쪽으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들의 거주권 안정을 위해 전세를 계속해서 10년 동안 보장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그 지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국토연구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그 가격들이 다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권을 행사한 곳과 행사하지 않은 곳의 가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 이중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폐지해야죠.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유연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유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법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역에 한정하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지금 5%의 임대료 상한을 10%로 늘리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좀 더 높여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나중에 4년 뒤에 폭등하지 않게끔 좀 미리 이제 선제적 조치를 해놓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도입한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 주거 안정을 해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작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 그 임대차 3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개정을 통해서 원래 2+2,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 발의되고 나서 뉴스가 계속해서 뜨니까 임대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이 좀 격화됐습니다. 악화가 됐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결국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한다는 내용이 주였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결국엔 이런 문제 때문에 법안을 철회했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2년의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또다시 2년을 해서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 4년 차가 됐을 때, 그 2년 만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전세 세입자든 월세 세입자든 그 만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4년을 원래 채워야 됩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채우더니, 저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임대인은 원래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를 해도 임대인은 3개월 안에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전셋값 폭등이라는 건 지금 이거 시행된 지 이제 5년 차가 됐죠. 5년 차가 됐는데 이 전셋값이 예전에는 이제 억눌려져 있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고 나서 새롭게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전세가가 예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청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 거주권의 안정, 오히려 이게 불안정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임대차 2법, 원래 3법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임대차법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계속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암묵적으로 그냥 그 무기한 연장, 뭐 10년까지 보장, 이런 것들이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당대표도 용인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라는 내용, 공공임대 공급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거주권 안정을 해야 되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10년까지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오히려 주거권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이고, 그리고 임대인들이 이걸 지금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밖에도 임대인들의 전세 사고율에 따라서도 대출금에 차등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택 분양 기회, 그러니까 이런 주택 분양 기회를 직주 근접인 그 거주지와 직장과 그 간격을 이제 좀 좁히겠다라는 주택 분양 예약제 등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정책들도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그 정책들을 다 품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호하는 건,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임대를 좀 원활하고 좀 편안하게 해 주어야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선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의 방향, 법 개정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전문가들이 이제 살펴봤더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2+2 이것까지 유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 갱신을 해주는 임대인에게 상생 임대인 혜택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임대를 놓게 되면은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줌으로써 비과세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임대인들도 수긍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정부가 기준 임대료를 매년마다 고시하고 이것보다 낮게 받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을 낮게 받거나
월세 금액을 낮게 받는 임대인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감면시켜주는,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이죠. 그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을 그렇게 마련을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고혈압, 스트레스는 이 정도인데 임대차 입법만 생각하면 이렇게 열불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잘 사용하고 계시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을 겁니다. 과연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지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지해야 되나, 폐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Q&A입니다. 결국에 임대차 입법, 전월세 주거 안정화에 효과 있는 법 맞을까요?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세 10년의 보장, 실현됐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제 댓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